네,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또 뉴욕 증시에 관련한 흐름 또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또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또 향방을 또 점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강남뉴욕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이십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좀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뭐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인다는 우려 속에 큰 폭으로 어제 하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새벽에 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전일 시장에 대한 어떤 저가 반발 매수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일 시장이 상승하려면 지금은 어쩌면 어떤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든가 아니면 기업 실적의 서프라이즈 그리고 어떤 뉴욕 연준 의장의 어떤 비둘기적인 코멘트 이런 점들이 상당히 상승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전일 이런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얘기들은 역시 시장의 투자자들은 상승 쪽에 배팅을 걸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속적이다. 지금 초저금리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은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이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배팅 그리고 전일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작년 어떤 코로나보다는 데미지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봉쇄 위험성이 적다. 자, 이런 점들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투자자들은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전일 상당히 중요한 점들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역시 어떤 여행이라든가 레저 업종입니다. 근데 이런 업종들 쪽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스탠스이지는 분명하지만 이런 점들도 결과적으로는 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배팅을 주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다. 12월 하반기에 한쪽에서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꺾임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계속되는 유동성 쪽, 상승 쪽에 배팅하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매수세를 저가 매수세로 표현을 하지 말고요. 어저께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많은 언론들이나 시장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좀 양념이었고 결국은 말하자면 많이 올랐던 데 따라서 좀 떨어졌던 것 아니냐. 근데 낙폭이 좀 델타 변이까지 합쳐지면서 좀 커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유동성에 의해서 달리는 말을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네. 지금은 이제 작년과 좀 약간 방전되는 구조.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작년까지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 어떤 테이퍼링이라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충분히 아직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 실적 전일도 보게 되면 일부의 어떤 애플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유동성을 서서히 축소할 수 있는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그렇다 해서 서너 달 뒤에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네네.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거 같습니다. 작년까지 어떤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됐었고, 자, 이런 점들이 이제 서서히 정부가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8월 달에 어떤 잭슨 홀에서는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내년 1월 달부터 테이퍼링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경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쪽에서는 시장의 수순은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떤 코로나만 거치면 일부 지표들을 볼 때 자신감이 필요 이런 들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을 기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맞물리면서 내년 1월 달에 테이퍼링이 들어간다면 그 전에 어떤 경기 속도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 이런 점들이 상당히 뒷받침이 된다면
계속 주가는 상승 진행일 것 같고요. 만약에 테이퍼링 뭐 1월 달에 얘기가 나왔는데 1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무슨 발작을 얘기가- 일으킨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년 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스탠스가 좋을 줄 알고 금리 인상까지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 지표가 계속 둔화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큰 발작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가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게 재현되지 않은가 그런 조심스러운 쪽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일부 물량을 덜어놓는 쪽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의 시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만 지나가면 좋아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어떤 경기적인 지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적어도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시그널을 동원한다면 하반기까지는 일단 진행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주식 얘기를 하면서 3개월 뒤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걱정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움직임만 놓고 볼 적에 사실 여행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아직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우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어떤 안도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야 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떤 여행 레저가 반등을 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기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확산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벌써 1,300, 1,500명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은 어떤 확산보다는 오히려 전일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런 상승 전기차 배터리주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증시 전망까지 좀 잘 짚어주고 계신데 간밤에 뉴욕 증시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좀 봤을 때 산업재라든지 부동산 쪽, 그 다음에 금융 쪽 이 순서로 이렇게 좀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흐름이 그대로 또 우리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될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반영은 단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산업재 섹터가 상승하려면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이 우리가 접종이 되고 나면 이제는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1년 동안에 중단됐던 공장 가동을 시킨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산업재 섹터가 상당히 반등이 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거는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건 아직은 우선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올라가려면 지금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적인 안정과 안도감과 함께 경기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낙폭에 따른 이런 점들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실릴 것 같지만 이런 점들이 계속 우선 랠리를 보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탄소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네. 2차 전지하고 뭐 태양광 풍력을 네, 묶어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걸 분리하는 게 옳다라고 느끼거든요. 왜 네, 그런가 하면 2차 전지는 이제 이미 이익을 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앞으로 이익이 날 거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쌀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런 주식들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일종의 그 재화산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는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소비재 업종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충분히 맞습니다. 네. 맞은데 그래서 전일 시장에 대한 중요한 특징적인 점들이 이런 많이 올랐던 배터리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덜 올랐던 어떤 CS인드 같은 풍력 그리고 네. OCI 같은 태양광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네. 이런 점이 근데 이론이 맞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왜 어렵냐면 좀 전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전일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떨어졌는데 과연 어떤 시장의 매니저들이 딱 매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야 과연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건 뭐지라는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거 2035년부터는 이제 어떤 내연기관차의 유럽에서는 중단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확산 속도 네. 2050년에는 이런 점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10년, 20년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의 매수세들은 그렇다고 시장을 딱 놓고 보게 되니까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역시 이쪽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은
이런 쪽에 대해 사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이런 재화 산업들은 분명히 부담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금리의 어떤 상승이 뭐 FOMC 의장 같은 경우도 내후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쪽이 좀 상승 기회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금리가 상승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재화 업종 부담이 되고 서비스 업종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를 가서는 이제 소비 업종이라든가 호텔 이런 업종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의 어떤 시장의 프로그램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맞습니다. 델타 변이 나오기 맞습니다. 전에는 맞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한번 맞습니다. 꺾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새 좀 움직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바이오 업종 이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만 가지고 바이오가 폭등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뭐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 가능성만 언급이 됐는데 주가가 100% 올랐고요. 네. 근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바이오 업종도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델타 바이러스의 한국의 어떤 MRI를 통한 이런 기업들, 뭐 아이진이 됐던 SK바이오사이즈 이런 관련 업종은 급등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업종들은 오히려 끝없이 추락만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또 한쪽을 보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어떤 실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셀티룸이 됐던 어떤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업종과 그다음에 한미예품과 유한양과 같은 지금까지 R&D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네. 점들이 이제 어떤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업종들은 어떤 관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떤 실적이 기대되는 어떤 라이센싱하고 기대라든가 이런 점들이 기대되는 업종들은 좀 차별화, 바이오 업종도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진단 쪽이 좋습니다. 진단 쪽도 가장 많이 올랐었고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이 있다면 우선 좀 움직이는 모습들. 네. 전일 같은 경우도 다시 어떤 시즌이었던 이런 업종들이 반등세 보이더라고요. 이런 업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수익성 기대돼서 투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자, 이런 점들이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작년만큼 확산이 될까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마찬가지로 어떤 단기적으로 관심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지속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진단 업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니까 주가가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델타가 나왔다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그 진단 기술을 꼭 코로나나 독감 이런 게 아닌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방면으로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기업에서 최근에 어떤 휴젤이라는 보톡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네. 그런 또 다른 어떤 암 진단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억력을 상실하는 그런 쪽에 치매 투자를 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확산에 따라서도 네.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또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는 한쪽으로 봐서는 이 주가가 바이오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이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 어떤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실적을 감안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이런 바이오 업종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폭등을 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맞물려서 매매하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휴젤까지 해서 좀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뭐 저희 사실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오프닝벨을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 좀 내가 이런 종목을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들을 좀 짚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네. 특징적인 종목이 지금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속도가 좀 전에 말씀하신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오늘도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이 38도 이상 올라간다, 미국은 50도 이상, 그리고
뭐 58년 만인가요? 서유럽의 대규모 홍수의 참사 그렇죠.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에도 비가 엄청 왔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빨리 어떤 화석연료의 어떤 중단 그리고 그렇죠. 탄소 국경과 서입과 함께 전 세계가 함께 손을 잡고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북극과 남극이 녹으면서 이런 점들이 어떤 코로나의 어떤 출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도입을 해서 유럽 쪽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네, 구조인데 그렇죠. 여기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업종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가가 봐야 되겠지만 철강과 항공이거든요. 네. 항공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가 어떤 CO2가 가장 많이 증가가 네. 된다. 그래서 앞으로 비행기 같은 경우도 가까운 데는 안 뜬다. 먼 데만 뜨겠다. 뭐 수소 연료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물린 주가가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쪽에서는 어떤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어떤 효성첨단소 전일은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업종들이 단기간 많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상하프론테크나 효성첨단 소재 같은 수소차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양극지연극제 같은 첨보 첨보는 분리막이죠. 전해질, 전해질이죠. 맞습니다. 전해질이죠. 맞습니다. 전해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단기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전일 이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이런 CS인드 같은 풍력 그리고 OCI 같은 태양광 네.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좀 전에 어떤 휴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치과 임플란트라든가 어떤 그 전일 미국 같은 경우도 인튜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 관련주가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과 의료 기기 한쪽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 근데 네. 이제부터는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경쟁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 쪽에다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간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좀 긴 플레이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안정감만 보인다면 좀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네. 저가 매수 쪽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행 생각됩니다. 이쪽은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 말씀이시죠? 중장기적으로 우선은 좀 이런 쪽이 단기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좀 이런 그 아직 변이라에서 진행 중에 따라서 경기가 당장 좋아지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투자자분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좀 좋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호텔 신라 같이 이제 코로나 실적이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은데도 어떠한 그 이런 예상치 못한 변이라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네. 업종들도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네. 이런 업종들이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상당히 좀 나중에 이런 점들이 해결되면 좋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사놓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점들이 지금 어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렘데시비라는 업종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네. 진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라든가 유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셀트리온도 금년도에 7개월 동안 상당히 저가 행진만 펼치고 있는데 자, 이런 점들도 어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상당히 시장에 호응을 얻는다면 저가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많이 오른 종목과 많이 빠진 종목을 절충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에 1년 내내 올랐다가 금년에 무려 7개월 동안 횡보입니다. 횡보. 횡보하면서 좀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쪽이 가장 힘든 이유가 어떤 반도체 이런 시그널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한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아쉽다 그런 말도 있는데 물론 아쉬운 점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좀 사업의 다각화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가 되게 실적이 좋은 점들이 3분기더라고요. 3분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힘들었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3분기부터는 해마다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3분기 겨냥에서는 작년과 같은 화려함은 좀 힘들지 않을까는 물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7개월 동안에 상당히 답답함을 보였는데 3분기부터 어떤 반도체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는 약간의 어떤 반등 시간을 두고 근데 사실 7만 9천 원에 사가지고 연말에 8만 5천 원, 9만 원에 팔면 주식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사실은. 1년에 정말 1년에 5% 10%만 확실하게 된다면 그렇죠. 네, 상당히 좋죠.
근데 우리 투자가들은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못하시죠. 보통 한 더블, 뭐 근데 세 더블, 사실 네 큰 더블 그림을 보게 원하시죠. 되면 역사적으로 네. 저도 이제 증권회사 입문한 25년이거든요. 네. 근데 25년 전에 주식을 사서 놀고만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중에 유일하게 25년 동안 올랐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플레이,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단기적인 빠른 플레이, 네. 뭐 사서 뭐 일주일 만에 50%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종목은 또 단기적으로 오른 대신에 또 빨리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한 일부는 뭐 이렇게 긴 흐름을 보고 가이던스로 긴 흐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을 아니면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을 30%를 사서 이거는 한 10년 이상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때그때마다 급등 종목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하는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요, 그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어떤 PCB 쪽인데 좀 그쪽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그렇습니다. 쪽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삼성에 대한 키 플레이어는 삼성 SDI일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 두 가지 축이 어떤 삼성그룹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삼성전기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지금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왜 매매하기 어렵냐면 철저히 더 좋은 종목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년에는 대충 사면 먹었는데 네. 지금은 더 좋은 것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좀 잘 가는 종목을 놓쳐서 못 가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더 심한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과거에 뭐 어떤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역사적으로 큰 이런 전염병 이후에는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는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지금 뭐 중국은 많이 빠졌는데 미국만 신고가죠. 선진국만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어떤 실적이 더 나오는 종목만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가 좋아지면 어떤 좋아질 것들 그런 점들은 저가 매수가 괜찮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외국계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가장 잘 가는 종목을 일부는 편입하시는 것이 투자자의 상당히 투자 수익률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타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 제일 잘 달리는 말에 네, 네. 올라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미끄러지면 오히려 나와야 되는 걸 고민하는 네.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거를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또 투자 전략 세워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유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